융한스가 돌아왔습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융한스 모델은 막스빌 건판 38mm와 34mm입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드레스워치가 존재하지만 채워 넣느냐, 덜어내느냐, 모든 드레스워치의 디자인은 이 사이 어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요쉐나 에나멜 같은 공예 자체가 디자인이 되는 장인주의는 만드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고요. 섹터 다이얼, 브레게 핸즈, 18세기 회중시계의 레이아웃을 쓰는 신고전주의는 다이얼을 구조로 채웁니다. 까르띠에 탱크, 예거, 리베르소 같이 다이얼은 덜어내지만 대신 케이스의 형태로 채우는 아르데코는 조형 자체가 장식이에요. 튀지 않는 것이 목표인 컨템포러리는 가장 많이 팔리지만 가장 덜 기억되고요. 채워넣는 방식은 이렇게 다양해요. 하지만 덜어내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잘못 덜어내면 아무것도 없는 시계가 되는데요. 올바르게 덜어내면 시계의 본질만 남게 되고요. 그 끝에 모든 것을 덜어낸 바우하우스, 융한스 막스빌이 있습니다. 바우하우스는 독일의 디자인 학교 이름입니다. 독일의 산업 디자인, 애플의 제품 디자인, 융한스 막스빌에 이르기까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장식은 목적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소재가 형태를 결정한다. 비율은 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타이포그래피는 읽히기 위해 존재한다. 아름다운 것은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철학 아래 막스빌은 바우하우스의 원칙을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일관되게 실천한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1961년 융한스의 요청으로 막스빌이 만든 손목 시계고요. 융한스는 165년의 역사를 가진 시계 브랜드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계 회사였고요. 1970년대 쿼츠 파동 때문에 무너질 뻔하다가 어렵게 살아남았어요. 독일 쪽 시계 브랜드가 다들 되게 힘들어했어요. 융한스, 진, 라코, 스토바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한 번 정도는 망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38mm와 34mm가 있는데 38부터 사이즈 38mm, 두께 10mm, 러그투러그 40mm, 러그폭 20mm, 가격 241만 7,250원, 무브먼트 J800.1 에타 베이스고요. 오토매틱 38시간의 파워 리저브, 양면 무반사 사파이어 크리스탈, 오바 50m 방수. 3사는 34mm의 사이즈 9mm 두께, 러그투러그 37.4mm, 러그폭 18mm, 가격 193만 8,750원, 무브먼트 J805.1 역시 에타 베이스고 수동 핸드 와인딩입니다. 파워 리저버는 42시간, 조금 더 길고요. 양면 무반사 사파이어 크리스탈, 3바 30m, 방수 17cm 손목 위에서 사이즈감입니다. 38mm 34mm 38 34 38 34 막스빌이 베젤이 없는 시계라서 베젤이 있는 시계에 비해서는 조금 커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러그가 오징어 발톱 수준으로 짧아서 베젤의 유무는 사이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시계입니다. 38mm도 작은 편인데 34mm는 엄청나게 작아요. 실제로 34mm는 여성용 시계 사이즈라서 여자 시계를 훔쳐 찬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러그 비율을 남성용으로 유지해줘서 작은 사이즈지만 여성용 시계의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1세대 초기형 막스빌의 사이즈가 34mm의 수동이었으니까 34mm는 복각에 가까운 모델이네요. 아마 막스빌은 거의 대부분 흰판을 구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건판이 좀 더 끌리더라고요.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시계가 나한테 다가오느냐, 내가 다이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느냐. 건판은 시계의 깊이를 알기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블랙홀 같아요. 시계를 바라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아라빅 인덱스입니다. 장식, 관습, 권위 같은 요소들이 들어간 기존의 폰트 체계를 가독성과 질서 중심으로 재편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소재는 야광입니다. 볼록하게 튀어나와 눈에 닿을 것처럼 생겼는데 이건 눈에 착시입니다. 블랙 레커 다이얼의 깊이감이 굉장히 깊고 볼록한 도명 사파이어 글래스가 위를 덮으면서 빛이 글래스를 통과할 때 굴절이 생기고 그 결과 다이얼이 글래스 안쪽으로 더 깊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인덱스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실 잠자리 수준으로 얇은 아무 기교가 없는 시침과 분침,
그리고 초침. 짙은 블랙 레커 다이얼 위에 38mm는 오토매틱, 34mm는 디자인이라고 적혀 있고요. 실버톤의 분위 인덱스는 도면 글래스의 빛 반사와 겹치면서 시계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특정 각도에서 프리즘 같이 빛나게 되는데 이때 글래스의 반사가 완벽히 사라지면서 블랙 레커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요. 장식은 목적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철학 아래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제거한 디자인인데요. 철학과는 반대로 건판은 정말 화려해요. 일반적인 시계의 구조가 글래스, 베젤, 미드케이스, 케이스백으로 구성되는데 막스빌은 이 필수적인 구조조차도 제거해버렸습니다. 베젤의 역할은 너무나 볼록한 도명 디자인의 글래스가 대신해 줍니다. 과거에는 글래스의 소재가 미네랄이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많았을 것 같은데 사파이어로 바뀌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글래스가 바로 미드 케이스를 잡아주고 38mm 기준 1mm 정도의 두께감을 남기고 전부 4겹의 유광 마감 속으로 숨겨버렸습니다. 옆에서 보면 비행 접시 같아요. 케이스백의 디자인은 미드 케이스에 통합되어 있고요. 무브먼트를 보여주는 일은 막스빌의 철학에 반하겠죠. 그런데 전 여기서 미드 케이스의 두께감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방수를 좀 더 높게 잡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어땠을까? 기능과 디자인 사이에서 케이스백은 디자인의 손을 들어준 것 같아 아쉽습니다. 현대 시계 브랜드 속에서 덜어낸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더하면 좋은 것 같고 빼면 어설프고 게으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스빌은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트렌드를 쫓지 않았습니다. 되게 심심한 시계인 건 분명한데요. 그런데 찰나의 순간 시계가 제게 확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